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일에 약세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8일 동안 달렸기 때문에 하루 정도 좀 숨고르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또 날려버렸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고요. FOMC 의사록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였는데요.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특징조까지 쭉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빨강색이네요. 다우지수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 지수 0.57% 상승입니다. S&P 500 지수 0.42% 상승했다는 점에서 성장주의 강세가 조금 더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1% 상승하는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1.6%, 빅테크 중에는 가장 돋보이는 상승률 구가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브리핑 뉴욕 진행하는 동안 엔비디아보다 메타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급등락이 좀 반복되면서 어떤 시장의 추세와는 조금 거리가 좀 이탈이 됐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그대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 대한 믿음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메타의 상승세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확실히 시장이 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의 사실 주인공은 빅테크 반도체가 아니라 소비주였습니다. 타겟이 11% 넘게 급등했는데요. 실적 호조가 있었고요. 뭔가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FOMC 의사록부터 먼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Vast Majority. 그러니까 이 Vast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의 어감인지 찾아봤는데 huge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거대한 대다수. 그냥 majority면은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거대한 대다수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FOMC 의사록의 그 의결권을 갖고 있는 아마 대부분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7월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이 단어로 끝났다고 보고요.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도장 찍었다, 이미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의 관건만 있을 뿐이지, 일단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를 쭉 끌어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지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다 우리 예상대로 움직였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면 금리 떨어지고요. 달러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펌프업 효과를 다 만들어줬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 이 러셀 2000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영차라는 표현을 좀 넣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3대 지수의 움직임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다른 3대 지수는 벌써 여기까지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런데 러셀 2000은 중소형주 지수잖아요. 그래서 타격도 더 크게 받았고요. 올라오는 폭도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만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확실시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는구나. 앞서 보셨던 3대 지수는 0몇 %였잖아요. 근데 러셀 2000은 1% 넘게 급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되게 묘하게 코스피와 굉장히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러셀 2000도 그렇고 금리라는 어떤 그 매크로 변수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감에 더 크게 빠지고 못 올라오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인데,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러셀 2000이 이렇게 더 강하게 올라왔던 것처럼 오늘장 코스피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좀 못 올라온 섹터, 낙폭과대 섹터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신경 쓰이는 재료가 있어서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논팜 페이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저희가 월초마다 확인하는 그 고용지표인데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의 그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81만 8천 명 하향됐습니다. 이게 수정치가 가끔 발표가 되는 거 아실 텐데요. 그 수정치의 기준은 그 세금 낸 사람 기준이에요. 세금을 이렇게 쭉 낸 걸 봤더니 이때 고용이 이만큼이었네 하는 걸 역추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여기서 이제 프로페셔널 부문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레저 부문에서 많이 좀 감소한 게 확인이 됩니다. 매뉴팩처링 그리고 제조업까지도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 다 좀 줄어든 거죠. 그리고 81만 8천 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2009년 이후에 이 수정치 발표로는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한 번 더 건드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치가 다 덮어버린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 이슈 두 개로 인해서 결국 이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25bp보다 50bp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어제 기준으로 이게 한 69%, 70% 가까이 됐었고 베이비 스텝 25bp가 그리고 50bp 비컷이 반대로 3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보니까 일단 9월에는 금리 인하 확정적이고 근데 지금 고용 수정치까지 줄어든 거 보니까 이거 25bp로는 안 돼. 50bp까지 가야 돼라는 관점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약간은 좀 조심스럽죠. 시장의 심리는 딱 이건 것 같아요. 50bp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그랬다가 시장이 50bp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 그럼 이거 그냥 보험성이 아니라 경기에 문제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서 변동성이 일어날까 봐 조심스럽게 이쪽을 원하지만 안 원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결국 이 두 개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 해줄 거잖아. 이제는 9월 금리 인하 확실해졌잖아 하는 기대감인데 이 둘 중에 오늘은 이 금리 인하가 좀 우세했던 거고요. 어쨌든 연준은 확실하게 해줄 거잖아라는 그런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작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급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박스권이지만 그래도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점진적인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급락과 급등은 이제 종료가 됐다, 상황 종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어쨌든 금리 인하에 도장 찍은 셈이니까 그럼 뭐 사야 돼? 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 고용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조금씩은 작용하고 있는 게 바클레이즈가 보기에 금리 인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급격한 금리 인하 이걸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지금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 계속 급격하게 인상하다가 동결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이 바뀌는 변곡점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주식시장에 막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졌었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얘기라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변동성,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면 약간 우리가 좀 바벨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종목 선택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에서 금리 인하를 그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예를 들면 C3.ai 약간 공격적인 종목들보다는 구글을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이
탄력도 좀 약하고 오히려 빠질 때 조금 덜 빠지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실적의 안정성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뿐만 아니라 의외로 또 크록스 들어가 있고요. JP 모건 그리고 또 메르선 오일 그러니까 정유주까지 에너지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주 쏠림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 계속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성장주가 한 과반수 이상은 차지해도 될 것 같아요. 60% 혹은 70%까지 늘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00%까지 채워놓다가는 괜히 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대비하면서 가자라는 조금 그런 높아심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핀비즈 테이블부터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뭐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붉은색도 있고요, 그린색도 있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티키타카라고 하죠.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그래서 반도체 쪽이 좀 강했나 싶다가도 TSMC나 브로드컴 빠진 거 보면 뭐 다 강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간밤의 주역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자리한 소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게 시장의 주역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빨간색들도 있습니다만 큰 빨간색, 뭐 빛나는 빨간색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소비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앞서 제가 첫 페이지 오프닝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타겟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주가가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일봉상으로 어제도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었고 오늘도 간밤에도 좀 큰 변동성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상승 탄력이 확실히 좀 강해진 건 맞잖아요. 11%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타겟이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인점입니다.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점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할인점에서도 약간 그래도 수익성 높은 뭐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식료품들을 사다 보니까 타겟 입장에서 이익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웠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코로나 터졌을 때 막 뭐 도둑질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서 골디락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못 사도 그래도 뭐 약간 우리가 뭐 입을 옷에 조금만 투자하고 그리고 타겟 입장에서도 할인율을 높여가면서 그런 갭들을 잘 맞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 국면이라면 어쨌든 할인 점포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타겟도 그랬고요. TJX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선별적인 작업들 잘 이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급락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화점 메이시스의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급 백화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결국 경기 침체 아니더라도 둔화라도 명품 사기는 조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백화점 가긴 좀 어렵지만 할인점 가기는 좀 괜찮은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마트의 주가가 또 강하고 그리고 타겟 같은 종목들이 기회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하실 때도 이런 투자 포인트 한번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는요. 전기차 쪽, 자동차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드라는 종목인데요. 포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전기차는 좀 천천히 딜레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지금 당장 수요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하하면 뭐 전기차 좀 살 수도 있겠지만 뭐 자꾸 불도 나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빨리 이렇게 공장을 증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라고 포드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묘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앨범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리튬 재련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수요가 높아지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올라왔지만 어쨌든
무려 5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좀 좋았던데 2차 전지도 이제는 낙폭과대 관점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러셀 2000이 올랐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약간은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2차 전지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도 지금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특징주 하나 볼까요? 마지막 특징주로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입니다. AI고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고 그래서 IT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아쉽지만 주가가 시간에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조금 미달했고요.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그 부분이 악영향을 미쳤는데 참 시장 분위기 참 좋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약간 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기가 좀 불안한 구간에서는 이익이 가장 매출보다는 이익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이어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0.6원 상승한 1,33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어제 오후 6시까지는 1,339원까지 올라섰는데요. 그 상승폭 점점 줄여가다가 종가 부근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간밤의 고용지표 수정치 81만 8천 명 하향 조정됐다고 발표되면서 생각보다의 미국의 이 고용시장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이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상승세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종가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이 B컷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던 20년물 국채금리는 0.5% 하락하면서 3.79%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편 간밤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원들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발표된다면 이 다음 정리회의에서의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제유가도 2% 가까이 떨어지면서 4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460만 배럴 감소하면서 로이터의 예상치 270만 배럴을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둔화로 인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눌린 모습이고요. 최근 7거래일 중에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은과 구리 가격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에 곡물 시장도 밀과 대두, 옥수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은 분석해보고요.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의 뉴욕 증시 어제의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 보셨는지 간밤의 증시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매크로 상황을 본다면은 저희가 그동안 언급했던 이제 4대 악재가 사실 다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매크로 환경 일단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미 지수가 사실 급락전 이상으로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시장에서는 좀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그렇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뉴욕 증시는 좀비가 아닌가. 그래서 좀비론이 지금 절대 죽지 않죠. 죽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얘기하셨던 연례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 규모가 네. 크게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어떤 견고함이 깨지고 있다. 이 부분하고 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분기 한 30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 정도까지 합니다. 네. 괜히 불안한데. 불안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고점이 140달러인데 이것도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오. 기대감이 지금 같이 섞이면서 어제도 모두 이제 다시 또 지수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향후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특히 통화 정책의 피벗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건지, 네.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계속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추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시장이 지금 빅테크라든지 IT 종목은 일단 회복세로 전환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재주들의 강세가 계속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아마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치, 그렇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잭슨홀이라면 다음 주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조금씩 반영해가면서 증시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소비재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겟 그리고 TJX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는데. 반대로 또 메이시스는 급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월마트도 사실 실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TJX 컴퍼니 같은 건 사실 백화점 업체지만은 사실 할인 업체거든요. 이 업체는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뭐 TJ 맥스라든지 마샬스, 홈구스 같은 이러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뭐 잠깐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제 되게 익숙한 그런 매장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분기 매출하고 EPS가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다른 것보다 매장에서 동일 매장에서 매출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 증가율도 한 3% 이상 상승으로 지금 보면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 일단 2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소비가 좀 확대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분기죠. 4분기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소비 부양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12월 달로 갈수록 이제 쇼핑 시즌에 임박해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모습에서 아마 이 TJX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가가 급등을 한 것 같고요. 똑같이 타깃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월마트에서 한 미국 내 한 6위 정도 종합 유통업체인데 여기도 할인점입니다. 타겟도요. 그래서 분기 매출, EPS 모두 다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한 10월 달부터 매장을 좀 약간 몇 개를 축소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도 좀 절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일 매장에서 매출이 증가됐다. 특히 이제 식료품과 필수품에서 증가세가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했던 그런 변수 때문에 3, 4분기에도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대로 괜찮은데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백화점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실적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소비자들의 어떤 고가의 비필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쵸, 이제 네. 비싼 거 안 산다는 비싼 거 안 거죠. 산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부동산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 매장 때문에 이제 큰 매장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때는 이제 M&A에 이제 타깃이 되는 회사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유한 부동산들의 가치 하락도 좀 이 회사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좀 한몫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아마 시장이 당분간은 아마 쇼핑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할인점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 위주로 일단은 상승을 좀 보일 것 같고요. 그게 월마트고 그렇죠. 그게 또 맞습니다. 타겟이었던 것 같아요. 타겟이죠. 네. 거기다 이제 TJX까지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라든지 고가 제품들은 좀 연말 쇼핑 시즌으로 가야 그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뭐 먹을 거 사려고 마트는 가도 사실 백화점은 그렇게 자주 안 갔던 것 같아요. 구경을 가죠. 네, 구경만 가죠. 더현대 가죠. 구경만 가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침체는 아니더라도 네. 경기 둔화되니까 이제 조금 저 스스로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그런 측면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변수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요. 다수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지난 7월 FOMC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나올까라고 봤지만은 내용은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일단 대부분의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은 9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데 동의를 했다. 그리고 한 5.3% 금리에 주로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 정도의 기준금리를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둔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제 의견이 조금 더 이제 그때 많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상업용 모기지 부동산에 대한 둔화들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판단으로 사실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은 이제 이미 사실상 종결이 됐다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가는 이제 그쵸. 관심이 없다.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19일에 일단 뭐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라든지 닐 카시카라 미니애폴리스 총재들이 통화정책 그 전환에 대한 시사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20일에도 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의사를 공개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저 노동시장 또는 이제 상업용 모기지 시장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은 오늘 이제 그 나왔던 노동시장의 지표를 감안한다면은 예. 갑자기 시장에서 50bp 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어차피 하지만은 만약에 고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업용 모기지 시장에서 조금 더 충격이 있다,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폭을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시장은 뭐 이제는 좀 시원하게 9월 금리 인하합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또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얼마나 할 건데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 고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81만 8천 명이 갑자기 하향이 됐다 그래서 네네. 이게 좀 숫자가 크더라고요. 좀 의심을 하긴 해요. 그런데 네. 일단 뭐 노동부가 뭐 통계치를 이제 명확하게 했다라고 이제 판단한다면은 그렇죠. 네. 원래는 이게 이제 작년 이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요때 이제 평균 비농업 부문의 고용 창출이거든요. 월 평균 원래는 잠정치는 어느 정도냐면은 한 죄송합니다. 잠정치는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24만 6천 건이었어요. 월 평균. 그런데 갑자기 수정치를 17만 8천 건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7.6%가 하향 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저희가 지금 8월에 살고 있고 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면 이미 지나간 얘기긴 한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경기 둔화가 되게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고 지금은 뭐 이미 누군가는 침체에 빠졌나? 라고 그쵸.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미 미국의 노동시장은 네. 둔화세에 있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표를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시장이 견고하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사실 올해 이제 이번 달이죠 2일에 7월 실업률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4.3%로 나오면서 충격이 이제 시장에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샵룰 뭐 그렇죠. 이런 거 얘기했었죠. 네. 그다음에 7월 이제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도 이제 9만 7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가 14만 8천 건이었는데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 충격이 좀 왔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22만 7천 건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고용이 이게 또 안정됐나?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제 나온 이제 수치를 본다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노동시장을 지금 보는 것은 연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는 확실히 둔화 추세에 있다. 이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나오는 그 저희가 잘 아는 이제 페드와치에서 보는 게 50bp의 기준금리나 가능성 9월 달이죠. 좀 높아졌죠. 이것을 거의 38%로 올려버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시장이 노동 시장에 이제 확실히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이 지표가 주는 의미는 아마 이번에 분명히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피벗 얘기를 할 거고 이게 트리거가 돼 갖고 9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지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뭐 확정한다, 한다라고 도장을 찍은 상황에서 25bp 할까요, 50bp 할까요?
저는 일단 25bp가 가장 그래요? 네. 커질 것 같고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13명 중에서 사실 매파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분들 이제 물론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줄였어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50bp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 25bp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11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 그래서 올해 예상했던 게 사실 3번이었는데 전반기에는 지금 하반기에서 2번 정도까지 25bp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좀 더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재 업종들이 인플레이션 완화라든지 기준이나 기대감 때문에 이미 소비재 업종들도 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아마 미국 내에서는 그 연준 입장에서는 소비 둔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금리를 내린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큰데 그 부분들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크게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더 부담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연준은 좀 약간 온건파적인 입장에서 25bp를 두세 번 연속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 은근히 50bp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괜히 25bp 했다가 시장이 에이 뭐 또 기대감 아웃됐네, 뭐 세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금리가 이제 한 25bp만 내린다 그랬을 경우 이제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기간 조정으로 봐야지 이거 하락 조정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미묘하게 기대감이 먼저 들어가느냐 아니면 좀 하락했다가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우리의 멘탈을 좀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한번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그널로 확인되는 게 없고요. 예, 고용이 수정이 됐지만 이게 또 확정치는 또 나중에 또 나온대요. 예, 그래서 요거에 너무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시장을 구해줄 테니까 그것만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간밤에 그래도 뉴욕 증시 반등했는데 어제 사실 국내 증시가 좀 부침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2,700선에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의 동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IT라든지 반도체 업종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수혜 가능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지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비 확대 수혜도 이제 국내는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미국 쪽 소비 확대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커머스, 항공 여행주들까지 한번 미리 이제 저가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이미 중심으로 좀 가져가고 있었던 섹터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앞으로도 계속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소비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미국 증시에서 소비재주들의 급등세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좀 보셨죠. 근데 그 안에서 명품보다는 좀 할인점 중심으로 우리에게 좀 필수적인 제품들 중심으로 잘 챙겨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이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간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 수정치가 나왔죠. 확정치가 아니라 예비치라는 점도 챙겨보셔야 되겠지만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도 이 카시카리 총재 정말 그 매파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또한 9월에 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건은 금리 인하는 이뤄질 테고 그럼 그 인하 폭이 얼마일 거냐일 텐데요. 25bp일지 아니면 50bp일지 지금 우세한 건 현재로선 25bp이겠지만 또 파월의 입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8월에 고용 데이터도 집계가 될 테다 보니 아무래도 뚜껑 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참 좋았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부터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2,7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의 상승,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779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실게요. 지난 금요일에 21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어제 더 한 번 올라가면서 이제 121선 위에서 방향성 탐색 나서고 있는데 안착이 되려면 반도체의 힘이 필요하겠죠. 어제는 반도체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그 수급이 빠지면서 확실히 2차 전지, 로봇, 성장주 쪽으로 그 수급이 쏠리는 모습 또한 특징적이었습니다. 바이오도 어제는 좀 쉬어갔었죠. 온도차가 굉장히 컸었고요.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미국의 FDA에 승인됐다라는 소식 속에도 불구하고 세론이었을까요? 오름폭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키워갔고요. 2,687포인트에서 시작해서 2,703포인트까지 어제 고가를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어제 2차 전지 그 안에서 전고체 관련주들은 또 한 번 튀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77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775선. 오전장에 저점 테스트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만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중에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확실히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요. 그렇다 보니 주가 하방 압력이 강했습니다. 자, 수급 동향도 살펴볼게요. 시장에 확실히 그 폭락장 이후에 거래대금이 메말랐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은 담았습니다. 3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줬고요. 기관 팔았죠. 260억 원 그리고 개인도 팔았습니다. 그 매수 강도, 매도 강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거래대금 자체가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숫자들이 나와 있고요. 코스닥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3,300억 원의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그리고 기관 또한 47억 원의 매도 보여졌습니다. 특징적인 건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모두 다 반도체 팔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사고 있다. 이 점 또한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인 기관 어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담아갔을까요? 조은준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졌는데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오랜만에 2차 전지주 뛰어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시면요.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삼성 SDI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BMS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BMS 분야에서 8천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특허 수로 전 세계 1위인데요. 이미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7거래 연속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어제는 6%대 강세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시면요. 최근에 바닥을 다져가면서 시원한 반등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제 2%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큰 음봉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주간 주가 하락세 이어갔지만 어제는 4.5% 상승 마감했고요. 셀트리온도 1%대 강세 보이면서 20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보시겠습니다. 기관 수급 1위로 들어왔는데요. 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올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환율과 연료비 조건 개선되면서 투심이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4위에 자리한 ST팜, 이 주식 처분 뉴스에 이어서 어제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중국에서 제공하던 원료인데 이제 대신 공급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 하락장이 오후에는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6% 상승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보시겠습니다. 빠른 원가율 개선 기대감에 어제는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자세히 우리 시장 살펴보시죠.